고액 단기 알바나 지인 부탁에 혹하여 내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까지 설립해 회사 명의로 된 법인 통장을 발급받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색만 해보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역시도 수호 사무실 단기 임대를 통해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수입 아르바이트로 수고비를 준다는 제안에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도 없이 서류상으로만 법인 설립을 한 후 내가 그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최종 목적은 여러 은행에 방문해서 그 회사 명의로 개설되는 법인 계좌 여러 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법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 은행 앱 사용 권한 등까지 모두 제3자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 계좌들은 법인 대포 통장으로서 쓰이게 될 것이고 보이스피싱 또는 돈 세탁 조직이나 도박 사이트, 마약 판매업자 등에 의해 불법 차명 계좌로 쓰이게 됩니다. 법인 대포 통장 개설 및 양도를 한 경우에 있어서의 처벌과 대책, 당장 해야 할 조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법인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전달했다면 당장 해야 할 조치 3가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은 돈 세탁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마약 도박 사이트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개인 명의 통장에 비해 범죄 수익 은닉과 이체의 그 활용도나 효과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법인 차명 계좌는 일단 통장 명의자가 회사로 찍혀 있다 보니 돈을 입금하는 피해자들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멀쩡한 회사와 거래하는 게 맞겠거니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거액의 돈이 수시로 입출금 된다 해도 은행에서는 회사 자금 거래인 것으로 간주해 보이스피싱 의심 필터링에 의해 거래 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적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그 계좌를 신고한다고 해도 법인 명의이기에 수사기관에서 법인 통장 실사용자를 추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법인 대포 통장은 개인 명의 차명 계좌에 비해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될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유령회사를 만들어 법인 통장을 개설해 양도해주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발급받아 넘기는 통장이 단순 차명 계좌나 세금 절약 용도로 쓰인다는 정도로 알고 있지 피싱이나 돈 세탁에 전문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모를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 발급을 유도하는 일당들은 절세 목적이나 단순 차명 계좌로 쓰기 위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안을 해오게 되고 통장 개설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모두 거짓이고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전달했다면 당장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은 내가 넘긴 법인 통장이 더 이상 차명 계좌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에 방문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명의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 등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계좌 지급 정지는 물론이고 계좌 해지 등 절차도 밟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치를 취하면 법인 대포 통장 내에 불법 자금이 묵히게 될 것이니 아마도 본인으로부터 통장을 받아간 일당들이 연락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에 자수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은행을 방문해 거래 내역을 확인했더니 수많은 자금 거래가 법인 통장을 통해 이미 진행되었다면 내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회사 통장을 통해서 범죄 수익 거래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차후 경찰에서 나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드물게는 통장 양도를 했어도 내가 피의자로 특정 안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 확률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처벌 수위를 확연히 낮출 수 있고 범죄 조직 상선이나 총책 권고에도 공헌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양형상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이스피싱 형사 전문 변호사와 우선 상담부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 혼자 사건 진행을 하려다 보면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할지, 어느 경찰서에 자수해야 할지, 자수할 때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 할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수하여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고 혹시 있을지 모를 체포 권고나 구속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사건 논의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본래 통장 양도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개인 명의 통장 양도라 해도 기소될 경우 최소 벌금 400만 원 전후 벌금형 정도는 나오게 되고 기존에 동종 유사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대포 통장 개설 및 양도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공범급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대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즉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내지 5배에 달하는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더하여 법인 대포 통장 양도자에 대해서는 실무상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이나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까지 공소사실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포 통장 양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은 구공판 기소되어 선처를 받는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준이 나오게 되며 자칫 징역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기 이전 시점이라면 통장을 거래 정지시킨 후 수사기관 자수 등 조치를 밟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수사기관 조사 출석을 통보받은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통장을 양도하게 된 경위나 본인의 인식 정도, 가담 범위 등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단순 통장 양도자로만 조사받고 기소유예와 같은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 대포 통장을 만든 개인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세 종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후 기소되면 엄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 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으니 피해자들로부터는 피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로부터는 법인 계좌로 입출금된 거래 내역을 사업상 소득과 지출로 간주받아서 법인세나 부가세 등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통장이라면 모를까 법인 통장 양도 사건은 당사자 혼자 사건 대응을 하기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피해금 규모도 크고 피해자 수도 많을 뿐더러 적용 제명도 여러 가지가 추가되기에 자칫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거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바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선처를 받고 민사적으로든 세무적으로든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 양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법무법인 은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